안녕하세요. 유아임용 강사 실비아입니다. 우리가 유아교육개론을 끝내고 누리과정 및 신이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리과정 및 신이론 또한 완두콩과 이기적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완두콩 반에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구조도를 체계화시키고 각각의 내용을 완벽하게 암기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반에서는 이론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분석을 하고요. 영역별 기출문제 또한 함께 분석하게 됩니다. 오늘은 완두콩의 첫 시간인데요. 그 첫 번째 파트는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유아교육개론을 끝내고 언제부터 해설서를 암기하나 라고 고대하셨을 텐데요. 바로 오늘 시간부터 해설서를 완벽하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기본서는 3권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해설서이고요. 그 두 번째가 놀이 이해 자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료는 놀이 실행 자료입니다. 이 세 파트가 누리과정의 기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부분 말고도 교육부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관련된 교육부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부 자료도 모두 우리가 봐야 될 자료는 맞는데요. 조금 버겁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초수시면서 일도 병행을 하시고 육아도 병행을 하셔서 공부 시간이 조금 적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100점을 받고 100점 만점을 받고 이 시험을 합격하면 정말 영광의 수석의 자리에 오를 수 있지만요.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합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합격을 하는 그 합격선이 올해 같은 경우는 70점이었고 70점대였습니다. 어떤 때는 80점인 해도 있죠. 그런데 80점인 해는 쉬운 파트 또는 기본 파트에서 많이 나왔을 때고요. 70점대는 이제 넓게 퍼지는 파트에서 많이 나왔을 때인데요.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처음으로 시행이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교육부 자료 중에서도 기본서에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많고 뒤로 갈수록 다른 교육부 자료에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다른 교육부 자료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 내가 시간이 적다라면 우리는 집중해서 어떤 파트들을 다뤄야 되는데 기본서에 집중해서 기본서를 완벽하게 하시고 나머지 교육부 자료는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입니다. 왜? 꼴찌로라도 1차 합격을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0점을 받는다고 해도 1차는 합격을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만을 하고 가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초수로서 또는 올인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을 준비하신 분으로서 올해 완벽한 합격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본서 외에 교육부 자료를 보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시겠죠. 그쵸? 이분들은 1차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셔야 된다. 또는 절대로 만에 하나라도 떨어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100% 또는 120% 때로는 150%를 준비하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시다면 유아 임용 전문적인 유아 임용반이 따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유아 임용반에서 선생님들께 이제 그 다른 기타 등등의 교육부 자료와 관련 법들에 대해서 체계화 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으로 많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그 반과 이 반은 좀 성향이 다릅니다. 이 완두콩과 이기적인 반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전문적인 반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반이 완두콩과 이기적인 반이 기본적인 반이고 선생님들이 나는 완벽하게 정말 완벽보다 더 완벽하게 준비하시겠다 하시면 전문적인 유아 임용반을 추가로 수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의 구조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의 첫 번째는 해설서인데요. 해설서는 크게 3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누리과정의 이해이고요. 두 번째 파트가 총론, 세 번째 파트가 5개 영역에 대해서 5개 영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리과정 2에는 누리과정의 재정과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그 다음에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 5파트로 다시 나눠지고요. 총론은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 누리과정의 운영 3파트로 나눠집니다.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에서 이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죠.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소개되고요.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구성의 중점이 소개되게 됩니다. 누리과정 운영에서는 편성, 운영, 교수학습, 평가가 구성되어 있고요. 5개 영역은 5개 영역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인사말이 있고요.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파트로 나뉘어져서 각각의 내용에 대한 목표, 내용 범주, 내용이 소개되게 됩니다. 우리가 국가 수준의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네, 너무나 당연히 홍익인간입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홍익인간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리과정에서는 5가지 인간상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2015와 2019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그 직전 2019 직전 교육과정인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처럼 유아교육을 아주 옛날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추구하는 인간상이 그 전 누리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삭제되었다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전 누리과정에서는 연령별로 세부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겠다. 개별 아이들의 발달의 적합성과 개별적 적합성과 사회문화적 적합성과 그 집단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어떤 유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연령별 구분을 없애고 전체적인 모든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5개 영역의 내용들이 각 영역의 그 아이들의 개별 수준과 집단 수준을 반영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령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큰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2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이 삭제되었었는데 다시 추가되었다. 그리고 연령별로 더 이상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체 내용이 각각의 아이들의 개별성과 사회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2가지입니다. 놀이 이해 자료도 3파트로 여기선 나누고 있는데요.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의 놀이,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 놀이의 의미 읽기인데요. 우리 아이들의 놀이에는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깃들어 있죠. 또는 그 아이들의 놀이 목적이라던가 그 놀이를 통해서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그것을 교사가 놀이 관찰, 유아들의 관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놀이에서 그 아이들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놀이가 가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지 교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 교사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들을 교사들의 궁금증에 대한 어떤 누리과정의 입장에 답변해 놓은 것이 놀이에 대해 묻고 답하기입니다.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의 놀이는 2가지 파트로 나뉘는데요. 놀이하면서 배우는 유능한 유아, 그리고 유아 놀이의 의미입니다. 개정 누리과정과 유아 놀이에서 의미 읽기, 그래서 교사에게 유아의 놀이에서 그 놀이에 담긴 의미를 읽어라 라고 하고 되어 있죠. 그 파트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교사의 놀이, 의미, 읽기. 어떻게 읽을 거냐, 어떻게 아이들의 놀이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놀이에 대한 교사의 궁금증, 놀이 사례에서 놀이의 의미를 읽어보기가 있습니다. 놀이에 대한 교사들의 질문은요, 7파트까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유롭고 즐거운 놀이의 의미, 놀이와 활동의 관계, 풍부한 놀이 자료의 의미, 놀이의 변화와 반복, 놀이 관찰, 놀이 규칙, 놀이 이해와 지원입니다. 이렇게 7파트가 각각의 어떤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누리과정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 마인드맵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는 이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먼저 지금 바로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하셔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맵부터 암기를 하시고 뒷내용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놀이 실행 자료는 4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 놀이 실행 자료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2가지 핵심 포인트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와 협력자로서의 교사입니다. 놀이 지원자, 누구를 지원할까요?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겠죠? 첫 번째 역할은 유아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교사의 역할이 적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협력자로서의 교사는 유아 외에 교사가 협력해야 되는 사람, 동료 교사들이 있을 거고요. 가정과 지역사회가 있을 거고, 지역 지원 체계는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여러분들의 어떤 행정기관, 우리 교육과 관련해서 유치원과 관련된 국가 행정기관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건지 그 파트들을 다루고 있어요. 놀이 지원자로서 선생님들이 편성은 어떻게 할 건지, 교수 학습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지침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협력자로서의 교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료 교원, 가정, 지역사회, 지역 지원 체계로 나누어지고요.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에 따라서 그 놀이의 배경을 소개하고 놀이 흐름에 따른 교사의 고민과 교육적 지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 계획안이 소개되고요.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얘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서부터 다시 체계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2의 첫 번째는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인데요. 누리과정은 처음 개정된 게 5세 누리과정, 즉 5세를 위한 누리과정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5세 누리과정은 2011년에 제정이 되고요. 실제로 시행이 된 건 2012년부터입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2년에 3, 5세를 위한 연령별 누리과정이 제정되고요. 그 다음에 2013년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의 시작은 2013년인데요. 요것이 2015년에 한번 개정이 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됐냐면 딱 한 가지 점이 개정이 됐어요. 완벽하게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릅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하루 교육시간, 1일 교육시간을 처음에는 3시간에서 5시간으로 했다가 2015년에는 4시간에서 5시간으로 개정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연령별로 모든 내용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번 개정이 됐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2019년에 개정이 돼서 지금 현행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이죠.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은요, 2가지 포인트를 강조합니다. 누리과정은 곧 교육과정이다. 누리과정은 곧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왜 필요할까요? 자, 우리 선생님들 중앙정부, 지방정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에서, 한마디로 대한민국 수준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 국가 수준의 어떤 지침이 있어요. 교육부가 제시를 하게 되죠. 그 교육부의 관할 하에
공개되는 모든 대한민국의 유치원을 위해서 공개되는 교육과정이 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리과정을 부를 때도 유치원 교육과정 또는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누리과정의 명칭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라고 하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막상 기출문제를 받아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지침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지침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 수준의 어떤 유치원 교육과정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 누리과정이 단순한 지침이나 어떤 지시사항이나 가드라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어떤 교육과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정식 교육과정으로서의 문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한마디로 이 누리과정의 권위를 명시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국가 수준으로 운영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 수준 말고 시도 수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아 임용시험, 교사 임용시험도 실은 국가 수준이 아니라 시도 수준, 지방자치, 지역 수준이거든요. 이 시도 수준이라는 거는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각 시도로 나뉘어져서 교육 지침들이 교육과정들이 운영되는 건데 또는 이제 그 시도 수준에서 운영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육청이 그 시도 수준의 교육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사들이 직접 만나는 곳은 실은 교육청이 아니라 그 교육청의 어떤 하위 부서라고 할 수 있는 하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죠. 그래서 서울 안에서도 북부교육청, 남부교육청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아래의 하위 기관으로서 북부교육지원청, 남부지원청 이렇게 다시 관할로 나뉘게 되는 거죠. 국가 수준은 교육부 수준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시도 수준은 교육청 수준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라고 하는데요. 미래에는 단순히 지식을 알고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그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4차 산업시대에 필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 말은요, 지식이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식을 갖추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되어야 되고 문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진짜 지식이 되어야 된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아들이 직접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부딪히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자율성, 아이들의 주도성, 그리고 아동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는요, 그 아이들을 지원하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다양성과 자율성과 주도성,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을 강조한다면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음 파트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보시겠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를 확립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갑자기 공통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선생님? 공통이 뭘까요? 네, 우리 누리과정은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유아교육의 일원화, 통합된 유치원, 하나된 유치원, 모든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유치원 교육, 유아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일원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공통의 교육과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고요. 우리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치원 교육은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를 이뤄야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 체계 및 교육 내용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은요,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유치원 교육은 교사 중심이 교육이었나요? 유아 놀이 중심의 교육이 아니었단 말씀인가요? 이런 반박을 되게 되죠. 아닙니다. 유아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었습니다. 누리과정이 생긴 이래로 우리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메니우스의 어머니의 무릎학교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유아 교육이란 것 자체가 유아를 중심에 두고 아이들의 활동, 경험, 놀이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놀이 중심 과정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왜? 무슨 말입니까? 자, 선생님, 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사 주도, 유아 주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주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를 분석할 때요. 우리는 시작과 끝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사가 활동의 시작과 끝을 정하게 되면 그건 교사 주도 활동입니다. 유아가 놀이의 시작과 끝을 정하게 되면 그거는 유아 주도의 유아 중심의 교육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교육 과정이 바로 교사가 시작하고 교사가 끝내는 교육이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시작이 교사로부터 시작됐으면 그것이 어떻게 유아 주도, 유아 중심의 교육이라고 볼 수 있냐라는 것이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럼 내가 언제 우리가 유아의 놀이를 교사가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요. 저 때, 그건 좀 이제 교사 생활을 현직에서 하신 분들이라면요. 우리가 연간 계획안을 쓰고, 월간 계획안을 쓰고, 주간 계획안을 쓰고, 일일 계획안을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획안에 근거해서 물론 그 안에서 융통성은 있었지만 계획안에 근거해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했었죠. 바로 그 부분이 계획안을 교사가 연간부터 시작해서 일일 교육계획안까지 쓴다라는 것 자체가 교사 주도, 교사가 시작한 놀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 개정누리과정은 아주 감사하게도 굳이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을 그렇게 정해진 형식으로 쓰지 않고 교사의 어떤 방식으로 자유롭게 쓰게 만들게 있죠. 그리고 그 교사의 계획은 교사로부터 시작된 놀이가 아니라 유아들로부터 제안된 놀이를 기록의 형식을 방법으로 남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계획보다는 기록, 유아들의 놀이 과정과 놀이의 어떤 그 결과를 그 교사가 기록하는 작업을 중시하고요. 이 기록하는 형태 또한 어떤 일정 형식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자유롭게 선택하게 합니다. 글로 남길 수도 있고 사진으로 남길 수 있고 동영상으로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놀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제안한 놀이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계획과 놀이 평가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의미, 정말 100% 단 하나의 교사 주도도 없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 변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요, 유아들이 원하는 또는 유아들이 주도하는 교육만 해야 된다는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인 유아 교육이거든요.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그것만을 추구하지는 않고요. 교사가 주도하는, 교사가 계획한 활동을 또한 제공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놀이가 아니라 활동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의미는 유아가 주도하고, 유아가 시작하고, 유아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유아가 끝내는 그런 활동, 그 유아 중심의 활동을 놀이라고 해요. 놀이. 그리고 교사가 가끔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진 대피 훈련도 시켜야 되고 화재 대피 훈련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유아들이 지진에 전혀 관심이 없어. 얘들은 지진을 경험한 적도 없어. 그 다음에 화재를 경험한 적도 없어서 거기에 관심도 없어. 그럼 나는 얘들이 경험이 생길 때까지 화재에 대한 경험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진에 대한 경험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대피 방법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교사 주도
어떤 교사 중심의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교사가 계획한 활동이 아이들에게 제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놀이가 아닌 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유아 중심의 놀이와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을 구분하고요. 우리가 그 전에는 둘 다 놀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구분하고 또한 또 하나 일상생활이라는 걸 놓는데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아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본생활 습관 같은 걸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이제 화장실을 가고 이런 거는 놀이도 아니고 활동이 또 속하지 않게 되죠. 이것을 일상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변화는 기존의 우리 유치원 교육이 유아 놀이 중심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유아가 계획하고 유아가 시작하고 그 끝에 대한 책임도 마무리도 유아가 하는 진정한 의미, 100% 진정한 의미의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으로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놀이 시간을 확보 권장하는데요. 일단 누리과정에서 충분한 놀이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2시간 이상입니다. 그래서 뭐 실내냐, 실외냐를 구분하지 않고 1일 놀이 시간은 반드시 2시간 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통합해서 생각합니다. 그럼 뭡니까? 아이들이 시작하고 아이들이 계획하고 아이들이 책임지는 그 놀이라는 것이 하루에 1일에 2시간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아의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재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5개 영역의 내용이 간략화된 것이 또 소개되어 있는데요.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누리과정에 크게 기억하셔야 되는 두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들어간 거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연령별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거였죠. 그것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별로 구분하는 세부 내용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간략화되어서 교사의 누리과정, 간략화된 내용으로 누리과정이 실제적으로 실천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과 아이들의 개별성과 아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자율성 또한 강조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교사의 자율성 강조에는 교육과정 대강화 경향을 반영해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했고요. 계획관 형식과 방법의 자유라. 그래서 계획관 형식과 방법도 교사가 정하는 겁니다. 기록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이 기록 결과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할 때 이런 놀이를 더 하고 싶어 했다. 이런 식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도 계획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흥미 영역을 운영하는 방식도 자유롭고요. 5개 영역의 통합 방식도 다양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평가의 방법도 자율입니다. 평가 대신 우리가 이제 이 누리과정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기록인데요. 남긴 기록을 통해서 교사가 이제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유아들의 발달을 평가하게 되죠. 기록의 이 방법이 정말 정해진 딱딱한 형식적인 틀, 모든 교사가 일률적으로 사용해야 했던 그런 틀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남기든 상관이 없고요. 사진, 동영상, 녹음 자료 등등등등 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기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누리과정의 어떤 편성 운영과 교수 학습과 평가 부분이 유아의 경험과 만나도록 하고요. 이 유아의 경험은 5개 영역,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통합돼서 놀이의 형식으로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이과정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달성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설서의 두 번째 파트 총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의 성격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누리과정의 성격은 누리과정은 3, 5세 이하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 지역, 기관,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요.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하고요.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합니다. 유아, 교상, 원장이나 원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 이거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을 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이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익인간을 이루기 위해서 누리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요? 누리과정의 방향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5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로 소개가 되면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각각의 인간상이 각각의 영역과 만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존에 또 이제 2015 또는 연령별 누리과정이 또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도 해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2019 누리과정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내용들이 각각의 영역을 통해서만 이루는 게 아니라 5개 영역 모두에 골고루 다루어져야 된다. 한마디로 건강한 사람은 신체 운동 건강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5개 영역을 통해서 모두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추구하는 인간상은 모든 5개 영역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완도콩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안내드리는 이 구조도, 이 지침들은요, 여러분들이 자음 모음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 표 그대로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기 바래요. 자, 추구하는 인간상 뭐라고요?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 누리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는 5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입니다. 자, 여기에도 5가지 목표가 소개되어 있으니 이 5가지 목표가 각각의 어떤 5개 영역과 1대1로 짝짓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그리고 연령별 누리과정은 사실 그렇게 1대1로 짝짓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에서는 또 그걸 거부합니다. 2019 누리과정에서는 그걸 거부합니다. 이 5개의 목표가 5개 영역에서 모두 달성되어야 한다. 각각의 5개 영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구성의 중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3, 4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그래서 연령별 구분을 없앴고요.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합니다.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요. 3,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0, 2세 보육가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이를 4, 5시간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성의 중점이고요. 지금 그 밑에 내용은 누리과정 운영에 해당이 되는데요. 누리과정 운영은 편성 운영, 교수학습, 그 다음에 평가 3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볼 때 누리과정 운영에서 고르라 그러면 여기서 골라야 돼요? 여기서 골라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골라야 됩니다. 이 여기서 누리과정의 운영에서 골라야 된다는 말은요. 누리과정 운영에서 한 가지 지침을 선택하라 그러면 이 편성 운영만 보는 게 아니라 교수학습과 평가 파트도 모두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침, 편성 운영, 교수학습, 평가 모든 지침을 고려해서 지문과 만나는 지침 하나를 골라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편성 운영의 지침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이것만 보면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교수학습에서 보라 그러면 교수학습 지침만 보면 되고요. 평가 지침에서 보라 그러면 평가의 지침만 고려해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편성과 운영 지침을 먼저 보면요. 여기에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과 운영에 따라 우리가 이 시간을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고요. 이 내용에는, 이 지침에는 자율적인 계획 수립과 UI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 작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UI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한다 그러는데요. 융통성 있는 하루 일과를 운영해야 되고요. 2시간 이상의 충분한 놀이 시간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합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하고요.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유아의 놀이 교수학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은 첫 번째 지침이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고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놀이를 통한 배움의 이해, 놀이와 연계한 활동을 통한 유아의 배움 지원, 자율성을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 배움 지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가 들어가는데요. 그 내용에는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공간 구성, 풍부한 놀이 자료 제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합니다.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해서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합니다. 놀이과정의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배우도록 합니다. 까지가 교수학습입니다. 그리고 평가 부분으로 들어가면요. 누리과정의 운영과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평가의 결과는, 이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유아에 대한 이해와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모든 내용, 자음, 모음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백지 쓰기도 드린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가 영역별 목표 및 내용입니다. 5개 영역 이해하기,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 대한 목표, 내용 범주,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